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바야흐로 이 마윈의 이 순환시대인데요. 이 중국 당국에 쓴소리 좀 했다고 엄청나게 지금 두드려 맞고 있죠, 지금. 원래 마윈이 좀 중국인들이 막 엄청 존경하고 신처럼 추앙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이 전부터 좀 안 이꼽게 좀 봤다는 루머도 있고요. 이분의 언행 자체가 좀 워낙 유별나고 좀 튀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엔트 파이낸셜은 어차피 이분 회사니까 뭐 그렇다 쳐도 사실 이제 CEO도 아니고 사실상 별로 관계도 없는 이 알리바바까지 같이 엄청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 마윈이 당국에 찍혔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중국 이제 정부나 그리고 일반 중국의 이 인민들이 이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둘은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요. 가장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업이죠. 솔직히 중국인들이 이 두 개 기업을 빼놓지 않고 돈을 쓰기도 힘들 정도거든요.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이 플랫폼도 엄청나게 같이 성장했고요. 결국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두 기업이 결국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경제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었는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삼성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삼성은 이제 반도체와 핸드폰 이제 수출로 돈을 벌잖아요. 즉 수출해서 외국에서 이 외화를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은 달라요. 이제 알리바바는 자국 내 이제 전자 상거래 이 수수료로 돈을 벌고요. 이제 텐센트는 이제 위챗이라는 이제 SNS 그리고 게임 이런 걸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를 버는 게 아니죠. 자국 내 이제 중국인들의 이 지갑을 털어서 이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경제의 이 성장을 리딩했다기보다는요, 그냥 같이 편승했다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게다가 삼성과 달리 얘네는 이제 중국 상해 시장 본토에 상장돼 있지 않고요, 홍콩이나 이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주식 투자하는 비율이 엄청 낮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돈을 투자하기 힘든 거예요. 하물며 홍콩이나 미국에 투자하기는 더 쉽지 않죠. 따라서 개인들보다는 이 주주들 다 외국인이 많아요. 결국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번 이 이익이 대부분 이 외국인에게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중국 정부나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우리 국민들 지갑 털어가지고 그렇게 너네 큰 돈 버는데 왜 이 돈으로 외국인 배만 불리냐 아니면 부자들이나 예전에 우리 왜 롯데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뭐 롯데가 사실 내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수출도 안 하는데 이거 자국 국민들이 지갑 털어서 이 돈 버는 거를 이게 다 일본 법인으로 빠져나간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리랑 텐센트도 이러한 이유로 이제 당국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중국인이었어도 이거 좀 불만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잘못이 뭐 있던 없던 그리고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안 주었던 원래 많이 이 가진 자는요 주변에 질투와 공분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알리바바 텐센트도 그렇지만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네도 뭐 반독점 뻑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규제도 받고 뭐 유럽으로부터는 이제 벌금이랑 세금을 때려맞기도 했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도 아마 많은 규제와 탄압이 예상돼요.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잘하고 있는 애들 왜 자꾸 이렇게 규제하고 괴롭히냐고 할 수도 있죠.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은 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대중들은 삶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돈을 버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거를 교묘하게 또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마파와 알리바바, 텐센트 7개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고요. 가장 높은 이 수익성과 또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시총이 1위에서 7위가 다 얘네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질투와 공분을 사는 거죠. 이 저성장 시대에 얘네만 너무 잘 돈 벌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 이 정부와 사회가
견제하고 이제 미워할 만큼 정말 확실한 투자처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그만큼 이제 규제 리스크가 같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규제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망하리라 생각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아마 이 실적이나 이 주가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아마존에게 좀 힌트가 있다고 봐요. 이건 그 7개 빅테크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거예요. 1년 이 TTM 기준인데요. 딱 봐도 야, 아마존만 너무 작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페이스북은 뭐 30%가 넘어가잖아요. 다들 20% 이상인데 아마존만 5%밖에 안 돼요. 얘만 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을까요?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만큼 아마존이 이 고객에게요 다 퍼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진은요 최소로 남기면서 고객에게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럼 마진은 줄지만 당연히 이 시장은 확장할 수 있죠. 그렇게 늘어난 고객에게는 또 마진 없이 다 퍼주고 계속 이렇게 시장을 커가면서 계속 이 그로스 성장하는 거죠. 이 정부가 반독점으로 이 아마존을 규제할래 해도 이게 좀 힘든 게 이익이 없어요. 이 5% 이익도 사실 대부분은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서 나오거든요. 이 순수하게 이 전자상거래만 보면은 아마 오히려 이 손해보고 파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게 손해보고 팔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단독점으로 규제해요, 그죠? 이 소비자들이 사실은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클라우드 사업에 반독점을 걸 수도 없는 게 물론 아마존이 1위긴 하지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알리바바, IBM 얘네랑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건 반독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마존이 왜 이익을 못 내는지 자세히 보면은 이 그만큼 이 R&D 투자와 SG&A 이 판매 관리비로 엄청난 돈을 미래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R&D 비용은요, 이 순이익의 거의 2배가 넘거든요. 이 SG&A까지 같이 보면은 순이익의 7배 수준이에요. 순이익의 7배 되는 돈을 미래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거는 7개 기업의 R&D 투자 금액을 비교한 건데요. 아마존이 다른 기업 대비 넘사벽이거든요. 이 구글마저 아마존에게는 안 되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북의 거의 2배 이상이에요. 알리랑 텐센트는 뭐 비교할 수조차 없죠. 넘사벽.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자율주행, 드론 배송, 우주산업, 양자 컴퓨터 등 이렇게 아마존이요. 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이 수많은 기술과 이 R&D 이 비용은 이 장기적으로 이 미국의 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당연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마존 때문에 결국 다 퍼주니까 소비자가 이득을 보고 있고요. 또 어마무시한 돈을 이제 미래에 이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존 마진도 별로 없어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규제하고 싶어도 와 이게 좀 힘든 거예요. 딱히 명분 찾기가 힘들죠. 자기에게 다 이익이 되잖아요. 이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손쉽게 이렇게 이익을 올리면서 자사주 매입이나 뭐 배당 같은 걸 통해서 주주들끼리만 이익을 향유하는 이런 기업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요. 또 마진도 최소화해요, 대신에. 그리고 혁신적인 미래 신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런 기업이 있으면 정부나 사람들이 어디를 더 선호하겠어요? 이거는 뻔하거든요. 알리바바, 텐센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R&D 투자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이 텐센트는 왜 없냐면은 아예 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 관리비로 다 묶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가 장기적인 이 중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혁신,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냥 되게 손쉬운 이익에만 자꾸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4차 산업 핵심인 이 반도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SMIC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이 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중국의 4차 산업과 그 미래 패권 이런 게 지금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절체정명에 지금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지금 뭐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 등 쟁쟁한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아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엔드파이낸셜은 이 자사의 이제 플랫폼 데이터를 이용해서 손쉽게 대출이나 중개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이 서민들의 이 지갑 코 묻은 돈을 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거 불만인데 이제 주시하고 있었어 계속. 근데 이제 이 마인의 정부 비난이 이 불난데 그냥 기름을 그냥 부으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알리랑 이 텐센트마저도 얘네가 그나마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금액이. 그리고 얘네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요. 영업이익이 결국은 다 외국인 투자자한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텐센트가 알리보다 더 영업이익률이 높고요. 이제 R&D나 캐펙스 투자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난은 이 텐센트가 더 받아야 되는데 뭐 마윈과 지금 뭐 엔트가 워낙 찍혀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중국 당국이나 시진핑이 아무리 마윈이 밉다고요. 지금 뭐 알리나 엔트 파이낸셜을 망하게 할 리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실리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이 중국 당국은 이미 그 얘네한테 그 살 길을요 이미 알려줬어요. 그건 더 이상 이 서민들의 코 묻은 이 푼돈 이거 뜯지 말고 국가의 발전이나 장기적인 이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드론 배송, 뭐 우주선, 양자 컴퓨터 등 앞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과 패권 전쟁이 아니라 이 기술 전쟁이거든요. 그쵸? 근데 알리바바가 텐센트가 이 기술 전쟁, 패권 전쟁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장수예요, 장수. 근데 장수가 전쟁 준비는 안 하고 기술 개발이죠. 이 자국 국민의 이 푼돈만 자꾸 뜯고 있으니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고죠, 경고. 너네 똑바로 안 할래? 이거죠. 제가 알리바바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이유는 알리바바가 된 지 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임 때문도 아니고요. 엔트파이낸셜 같은 손쉬운 금융 사업 때문도 아니고요. 이런 셔머션션과 같은 이제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신육통 혁신 그리고 잠재력 높은 이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10억 명 가까운 이 소비자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그리고 이 빅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처리 능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 헬스케어 같은 여러 산업으로의 이 확장력 실제로 엄청 확장하고 있거든요. 또 자신의 플랫폼에 맞는 얘네 반도체 칩도 직접 설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심 전체의 인프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시티 저 이것도 되게 비전 있게 봤는데 이 스마트 시티에 플랫폼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또 중국 정자상거래 체계지기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을 제일 먼저 수혜볼 기업이 알리바바거든요. 그리고 이런 드론 배송도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고요. 또 이 물류 자동화를 이용해서 이 중국은 물론 이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등 이 알리바바가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비전과 이 잠재력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투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또 기술에 알리바바가 투자하는데 이거 중국 정부가 반대할 이유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미국과 패권 전쟁에 있어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물론 이 텐센트까지 당장 영업이익률이 줄더라도요. 그쵸? 너무 높아요, 지금 오히려.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파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죠. 아무리 시총 대비하더라도 이거 지금 미국 기업에 대비하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저 진짜 좀 실망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갑자기 웬 자사주 매입이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이 카펙스 투자는 좀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뭐 아마존의 넘사벽에는 안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2배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구글과 페이스북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알리바바의 이 클라우드나 여러 신사업에 대한 투자들 때문일 거예요. 저는 그 예전에 한번 영상 얘기했는데 R&D나 이 캐펙스 투자나 심지어 그 SGN의 일반 판매 관리비까지도요. 이 장기적으로 이 미래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요. 결국 미래 이 수익이나 이 성장으로 리턴 된다고 믿거든요. 지금의 이 수익에만 안주하는 회사는요. 결국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물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이 아마존, 구글, 페북 대비해서는 얘네 R&D 투자나 캐펙스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좀 부족해 보이죠. 재미삼아 제가 한번 테슬라도 계산해 봤는데 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존과 대비하면 R&D 투자나 캐펙스 투자가 지금 거의 뭐 40분의 1, 뭐 30분의 1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은 두세 배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게 좀 이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PDR이라고 하죠. 이 꿈이 있어야 가능한 기업 같아요. 그 유명한 중국 파워블로그의 마지막 글이 기억이 났는데요. 알리바바 텐센트는 결국 기술 혁신을 많이 해내야 된다. 이제 뭐 노점상 주변에 배추다발 같이 이런 푼돈에 눈독 들이는 거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이 덩치에 맞게요. 큰 물에서 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국 그 정부나요. 그 일반 뭐 인민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고요. 저 같은 장기 투자하는 이 주주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손쉬운 영업 이익에 이 안주하는 회사보다는요. 꾸준히 이 기술 혁신해요. 투자하고 노력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저는 변할 수 있다고 믿는데 어찌 될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세 줄 요약하면요. 그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꼭 마윈이 찍혀서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혁신 없이요. 이 플랫폼맘으로 너무 높은 마진을 올리면요. 결국은 규제를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꾸준히 혁신 기술과 이제 미래에 투자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근데 뭐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이게 R&D 투자나 이제 캐펙스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